부산의 해안라인 아파트들이 불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한강변 아파트 불장의 승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있죠. 부산 아파트 폭등 시기, 금리 하락기 본격 진입. 그래서 올해 9월에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금리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 언론들을 그렇게 보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의 과도한 금리 상승, 인상은 앞으로의 이런 유지가 된다고 하면, 금리 상승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도 방송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아파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삼익비치입니다. 삼익비치가 모든 키를 다 가지고 있다. 삼익비치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부산 아파트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방송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안라인부터 이제는 부산이 폭등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은 이제 불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파동과 함께 반드시 파동을 봐야 됩니다. 주식 부동산은 무조건 파동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동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 올라갈 때 잡주를 건드립니다. 잡주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한강변 아파트가 왜 오르는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도주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잡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자, 따라가는 것도 이번 파동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산 아파트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다? 삼익비치입니다. 이 삼익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익비치.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옆에 또 따라가는 아파트가 있죠. 같이 움직이는 아파트가 이 협진태양입니다. 이 두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부산의 시세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익비치는 어떻게 되겠냐? 자,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뭐 김민남 조합장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지만, 여기서는 사업성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또 지금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고급화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조화를 이루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나든 삼익비치와 협진태양은 지금 2030년입니다. 앞으로 한 6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불장이 한 번 더 됩니다. 해안변 아파트는 단독으로 올라가는 해안변 아파트들이 이제 독주하는 시대가 한번 옵니다. 그것이 빠르면은 28년이고요. 28년에서 한 30년 사이, 대략 한 2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파동을 살펴볼 건데, 이때 이후에 삼익비치와 협진태양은 평당 1억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평당 1억. 자, 그 시기가 보시면 이제 또 맞물리는 것이 삼익비치가 입주를 할 가능성, 그리고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거나 그 시점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은 2030년에서 2029년, 대략 한 203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삼익비치 그리고 협진태양은 평당 1억이 무조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는요,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불장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자, 이 한강 라인 벨트를 이용해서 위주로 해서 불장이 이루어진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또 옆으로 퍼지고 있죠. 마포,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영등포구, 이쪽으로 다 퍼지고 있습니다.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심은 항상 한강변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한강변이라고 하면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은 지금 한강변이라든가 광안대교권, 해안 쪽에 있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습해서 어떻게 사냐? 습하고 안 습한 거는요, 시세와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관계 없어요.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 불장이 한 번 더 옵니다. 28년에서 29년도에 되는 불장이 한 번 더 와요. 근데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서울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곳이죠. 부산도 2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또 불장이 되느냐? 인구는 또 감소한다는데, 저출산인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이유 절대 따지면 안 됩니다.
파동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28년과 2029년 이 사이에부터 또 파동이 한번 큰 파동이 또 나타납니다. 이때 되면은 또 불장이 나타나고, 네. 그러나 지금 마찬가지로 이때는 부산과 서울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산과 서울은 같이 잘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16년, 15년부터 올라가는 서울 파동 때는 그때부터 16년부터는 네, 19년도까지 부산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과 서울이 같이 올라가는 이 한강변 벨트 그리고 광안대교권 해안라인 벨트는 같이 움직이는 시기가 2028년에서 2029년 넘어가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대략 한 3년 정도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은 파동이 연장이 되는 거지 파동은 절대로 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밸리 같은 경우도 이제 50억 원에 이제 근접하고 있죠. 원밸리도 조망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5억에서 뭐 대략 한 6, 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밸리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LCT도 마찬가지예요. LCT도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10억 정도 올랐네요. 48억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안라인이 주도를 하고 서울은 한강변이 주도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파동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올라가는 파동은 이거는 2024년이죠. 네,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는 2028년 정도입니다. 2028년 하반기 정도, 뭐 9월에서 1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또 큰 파동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때 파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서울과 부산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서울, 부산. 서울과 플러스 부산이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 네, 두 가지만 올라갑니다. 어떤 두 가지? 네, 한강변. 서울에서는 한강변 단독으로 올라갑니다. 한강변. 한강뷰가 있는 한강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광안대교 뷰. 네, 광안대교 뷰. 광안대교 뷰라고 할게요. 해안라인 쪽. 그러니까 한강변과 지금 이제 한강과 그다음에 해안변이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 이 아파트들만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파동은 자, 이 내륙을 벗어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륙을 벗어나는 이 파동이 마지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동에서 부산이 만약에 움직인다, 삼입비치가 움직일 때는 네, 여기서는 사직동이라든가 지금 이제 각광을 받는 곳이 있어요. 사직동이라든가 뭐 온천장도 마찬가지겠죠. 사직동하고 여기는 또 촉진지구가 있어요. 진구. 네, 여기서 탈출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파동에는 내륙이 안 올라요. 서울도 다음 파동에는 내륙이 안 오릅니다. 여기서 격차가 부산 같은 경우는 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5배. 지금은 차이가 전혀 없죠. 앞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극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파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파동을 볼 때는 1파부터 3파, 4파, 5파까지 이어지죠. 하락파는 여기서 이어진다 그러면은 A파, B파, C파로 이어지는데 자, 1파동에서도 이게 소파동이 움직입니다. 소파동. 네, 소파동이 5파동이 이어지기도 하고 7파동이 이어지기도 하고 홀수로 이루어집니다. 9파동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 중간의 파동은 작은 파동이 이어지고 3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상승파동도 마찬가지고 소파동이 계속 움직여요. 이 손파동도 움직이는데 가장 큰 파동이 움직인 거는 이 5파동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2028년 하반기부터 2029년도까지 단독으로 움직인 파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도 외곽 쪽이 있습니다. 내륙 쪽. 부산도 내륙 쪽이 있죠. 네, 나중에는 사직동도 이거 내륙됩니다. 이거 빈집 증가합니다. 빈집. 왜 빈집 증가합니까? 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중돼요. 올라가는 곳은 무조건 집중됩니다. 내려가는 곳은 완전히 소외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보시면은 이 해안라인 쪽이 지금 중심이 돼서 움직입니다. 광안대교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안라인 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왜 삼입비치가 중요하죠? 여기 삼입비치가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협진태양이 왜 중요합니까? 이 두 아파트가 왜 지금 원탑으로 움직입니까? 네, 이 이유는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해안라인 쪽에 보시면은 광안대교뷰 영구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로서 거기에 인프라가 갖고 있다. 학교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지하철 역세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이 삼입비치 협진태양 이 두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주상복합이죠. 그래서 평당 1억은 아파트는요, 이 두 아파트입니다. 두 아파트.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LCT가 있어요. LCT라든가 W, 지금은 각광받고 있죠.
네, 2030년 정도까지 근접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들은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돼요. 네, 그래서 평당 1억 못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아파트 폭등 시기, 부산 아파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 300피치 아파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30년 정도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관리 처분이 다 끝나고 이제 아파트가 공사를 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겠죠. 자, 이때 되면은 분양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조합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분양가는 관계없다. 여러분들 분양가는 관계없고 이거는 무조건 평당 1억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거. 이 1억이란 건 뭡니까? 분양가가 아니죠. 이 시세죠. 시세. 뭐 1억이 될지 1억 3천이 될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부산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직장도 없고 뭐 젊은 층들 빠져나가고 뭐 그거는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얘기. 2030년이 돼서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키친 파동이라든가 주글러 파동 그리고 30년 주기, 20년, 50년 주기로 인한 콘트라 TF 파동 이 파동마다 주기가 다르죠. 그때마다 경제 상황은 다 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뭐라고 했죠? 파동만 뭐라고 했죠? 파동. 마지막 5파동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파동이 하락파동이 이어지고 부동산은 또 파동이 또 이어집니다. 왜 그렇죠? 네,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화폐는 계속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들이 이어지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 있어요. 상업용. 뭐 상가라든가 상가주택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네,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아파트는 주거용이죠. 이거는 접근을 어떻게 무조건 파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업용은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거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입지란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삼익비치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익비치는 부산의 아파트들 중에 바로미터고 모든 시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2030년에는 이것이 가까워질수록 평당 1억에 가까워진다. 뭐 분담금은 이 여기 소유주들이 뭐 조합원들이 어떻게 내느냐 그거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삼익비치에 뭐 관심이 많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에 11월 달입니다. 2023년도 작년 11월 달에 여기 오픈을 했어요.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제가 9월 달에 지금 일본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일본에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를 지금 너무 덥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9월 달에 지금 초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여기를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아자부다이 힐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핫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지금 잘 지어놨습니다. 아주 잘 지어놨는데, 자, 아자부다이 힐스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도쿄에 있는 아주 핵심지가 있는데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자, 여기가 어떻습니까? 네, 자, 여기는 정형화가 안 돼 있죠.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네모 반듯한 걸 원합니다. 항상 네모 반듯한 거. 이걸 뭡니까? 정형화라고 합니다. 정형화. 자, 이거를 정형화라고 그러고 여기는 정형화가 안 돼 있죠. 비정형화가 돼 있는데 특징이 뭐냐? 접도를 다 했어요. 접도. 자,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가 왜 중요하냐? 접도가 왜 중요한지를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도를 다 시켜놨습니다. 접도. 접도를 시켜놔야지 아파트가 어떻게 돼? 네, 앞으로 시세 상승이라든가 여기에 가치 상승은 무조건 접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를 지금 편입시키기에는 조금 뭔가 여기에 뭐 신축 아파트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여기는 또 뭐 상가도 있기 때문에 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빼면 안 돼요. 빼면 가치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가 뭐예요? 골목 안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골목 안에. 그래서 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접도가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는 네, 독립된 독립적 폐쇄성이 있어야 됩니다. 폐쇄성. 독립된 폐쇄성이 무조건 있으려면 접도를 시켜야 된다. 왜 독립된 폐쇄성이 있어야 됩니까? 골목 안에 아파트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무슨 건물이 생길지 몰라요. 이 앞에 무슨 건물이 생길지 몰라요. 동그라미 치는데. 네, 독립적인 폐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가 지금 이렇게 접도가 된다는 건 뭡니까? 앞에가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도로 위에는 건물을 줄 수가 없어요.
폐쇄성을 갖는 겁니다. 도로를 둘러싸여 있어야지, 특히 간선도로를 둘러싸여 있어야지 아파트 단지가 독립된 폐쇄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여기를 포함시켰어야 됩니다. 포함을. 그래서 저는 이건 부산시에서 이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여기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탄차선을, 우리가 이거를, 지금, 네. 자,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차선을, 1개 차선을 더 늘릴 수가 있죠. 완화 차선이 아니고 그냥 차선 하나 더 늘려야 됩니다. 네. 차선을 다 늘려야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전출입로라든가 이 들어갈 때 아파트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빠져나가거나 들어갈 때 용이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파트를 만들 때도, 단지를 만들 때는 공공성도 중요하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이 도로를 지었어요. 도로. 그래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재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 우리 도로를 확장,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기반시설 확장이라는 이 도로 확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는 이런 진짜 병신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접도를 다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간선도로 접도를 무조건 시켜야 된다. 이 골목 안의 아파트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다? 기업체를 유치한다. 기업체 유치하는 거니 일회성이죠. 그거 뭐 유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자,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생태계. 생태계를 만들면은 자율적으로 기업이 생겨납니다. 기업이 생겨나요. 실리콘밸리처럼. 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무엇입니까?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도로. 이 도로를 어떻게 넓힐 겁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넓힌다. 일부라도 이렇게 넓혀줘야 됩니다. 일부라도 넓혀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광안 7구역, 통합 7구역이죠. S구역과 통합한 광안 7구역도 뭡니까? 이 부분을 다 넓혀야 됩니다. 이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도로를 다 넓혀야 됩니다. 위에는 넓힐 필요가 없죠. 네, 서양, 북향이니까. 이 남양 쪽으로는 다 넓혀야 된다. 남양 그리고 동양 쪽으로는, 이 조망을 바라본 쪽으로는 이 간선도로를 넓혀야 된다. 일부지만 이걸 다 넓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들어가는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이렇게 넓히게 되면 전출입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들어가는, 물론 전출입이 뭐 간선도로 쪽에는 없겠지만 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완화 차선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다는 겁니까? 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네. 간선도로의 접도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네, 이것이 독립된 폐쇄성을 갖고,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를 높인다. 이것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립된 폐쇄성이 안 나와요. 왜? 여기에 건물이 생기니까 여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해서 또 뭐 만들어내죠. 그럼 폐쇄가 됩니까?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엮이고 설키고 된다. 골목 안에 있는 아파트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예, 여기 설명드렸죠. 아자부 힐스, 다힐스. 자, 여기는 재개발이 된 아파트입니다. 네, 재개발이 됐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일본에는 보시면은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고 맨션이죠, 맨션. 그리고 고층 건물은 뭐라고 합니까? 레지던스, 주거용 레지던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레지던트라고 하죠. 맨션이나 레지던트인데, 맨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층이 작은 거고, 레지던트라고 하는 거는, 레지던스라고 하는 거는 층이 높은 거를 말하고, 일본에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다. 다 주거용으로 쓰입니다. 맨션이라든가 레지던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 다 여기 유치가 됩니다. 호텔도 들어오고, 여기는 학교도 들어와요. 학교도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 단지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병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르메스라든가 유명, 지금 아까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명한 이 지금 업체들, 유명한 명품 매장들도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세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98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1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착공이 시작됐는데, 자, 이게 동의서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동의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니까, 왜 동의서를 받기 어렵냐? 땅이 너무 비싼 거예요, 땅값이.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외곽으로 가요. 외곽으로 많이 갔습니다.
2000년대에 넘어가고 외곽으로 가서 아파트 지은 곳들은 전부 다 망했어요. 그래서 89년도부터 지금 3분의 2만 동의서 66.6%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30년 걸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착공이 되고 2024년도 작년 11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 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떤 곳이냐? 처음에는 여기를 이제 아파트 한 채를 900억 정도에 팔려고 했어요. 900억. 자, 900억 팔려고 했는데 여기가 고급 아파트로 짓다 보니까 아주 지금 이제 아파트 안에 학교뿐만 아니고 다 들어오게 되겠죠. 쇼핑몰, 에르메스, 네, 뭐 디올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오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 펜트하우스가 2,630억이에요. 이게 다 완판됐습니다. 완판.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일본의 인구는 2006년도부터 감소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왜 아파트 값이 오르나 이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구 문제하고 직장 문제하고 아파트 문제하고는 이 지금 부동산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인구 감소와. 그러나 주거용은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91채가 다 팔렸다고 했죠. 펜트층. 여기 보시면 다 팔렸습니다. 팔렸고 지금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채당입니다. 여러분들 뭐 10채, 20채가 아니에요. 한 채당 3천억 원에도 매물이 못 구해가지고 난립니다. 3천억 원. 자, 이 현상은 앞으로 10년 후에 서울과 부산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서울, 부산에도 앞으로 1,000억 원짜리 아파트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1,000억 밑으로는 매물이 없다. 네,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 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아파트 한 채를 1,000억 원 정도가 있어야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전 세계에 기업하시는 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매물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그런 형국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미피치 그리고 인근에 옆에 있는 협진태양 이 두 아파트가 앞으로 시세를 견인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파동을 약간 보라고 했죠. 자, 2028년입니다. 2028년 후반부터 그 30년 사이에 지금 계산을 제가 잘 안 했습니다. 한 대략 정도 한 2029년이라 칠게요.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주도주는 삼미피치 단독, 협진태양 단독으로 올라가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기가 만약에 광안 7구역입니다. 통합 7구역인데 여기가 만약에 간선도로를 접도를 시킨다 라고 한다면은 이 아파트들 삼미피치, 협진태양, 광안 7구역 이 세 아파트가 부산을 독주하는 아파트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미피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협진태양하고 삼미피치는 2030년에는 평당 1억이 무조건 넘어간다. 여러분들 맞박에 반드시 생기시고 앞으로 부동산에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파동에는 무엇이다? 내륙에 있는 아파트 사직동이라든가 촉진 이 아파트들은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내륙은 안 오릅니다. 서울도 한강변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값 안 오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대응 전략을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